안녕하세요. 저는 보다부동산TV의 공인중개사 김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에 시행하여 올해 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또 계약갱신 거절은 가능한지, 또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과 차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실 용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인데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사자 의사가 우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강행규정을 보면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여하를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규정은 조금 다른데요. 보통 계약은 임의규정입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의사가 우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증금, 차임 등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약정 등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중 두 가지는 계약갱신과 관련된 개정입니다. 6월 9일에 묵시의 갱신 관련 개정이 있었고요. 7월 31일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차용하여 일부 수정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9일 개정 내용은 대부분 묵시의 갱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연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규정됩니다. 시행일을 보면 이 법은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부터입니다. 민법에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칙 제2조 계약갱신에 관한 적용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즉 묵시의 갱신 기간 변경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로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로부터 라는 표현이 묵시의 갱신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설명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 8일에 계약 만기가 되는 계약은 당초 규정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최초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기존대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 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 주의라는 제목으로 2020년 12월 9일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2022년 12월 9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2022년 12월 9일까지는 기존대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과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7월 31일 개정 내용과 부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또 한 가지는 전월세 상한제가 7월 31일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1회 가능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금과 차임 증액 상한이 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일을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이원의 구성 등 일부 조항은 3개월 후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 7조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 신설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이후라도 이 법 시행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한 후에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급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의 갱신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의 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률 행위이며 채권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만 행사 가능합니다. 채권이라는 것이 본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법정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법률 규정으로 입법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엄격히 분리해서 별개로 봅니다. 그럼 부동산 양도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매도인에게 행사해야 할까요? 매수인에게 행사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 소유자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매수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가 6개월보다 더 남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매수인에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후로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묵시의 갱신이 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를 앞에서 내용을 보셨듯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규정은 이 규정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의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민법은 임대차가 갱신되는 방법으로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의 갱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별개의 제도로 보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례 2009-64307 판결을 보면 임대차 관계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 두 조항상의 각 임대차 갱신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판례에서 보셨듯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의 갱신을 별개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가능 기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앞에서 보셨듯이 묵시의 갱신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2년이 갱신 가능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묵시에 갱신된 기간은 제외하고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횟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10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묵시의 갱신 기간은 계약갱신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계약갱신이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은 2022년 12월 9일까지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시의 갱신 기간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